오늘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다소 섬뜩한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한 예술가와 한 출판인 그리고 고대 희극 한 편이 20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서로 얽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돈도 명예도 아닌 자기 손으로 그려낸 그림들. 바로 그 그림 때문에 지옥을 걱정했던 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편지 한 구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리시스트라타의 모든 판본과 나쁜 사파를 완전히 없애주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부탁을 보낸 사람은 1872년에 태어나 1898년에 25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사파가 오브리 비어질리입니다. 그는 오스카 와일드와 같은 데카당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과감한 흑백선과 에로틱한 상상력으로 1890년대 런던을 뒤흔든 인물이었죠. 비어질리는 한때 세련된 문예지 더 옐로우북의 간판 사파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1895년 와일드가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면서 와일드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잡지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그를 받아준 사람이 바로 출판인 레너드 스미더스였습니다. 스미더스는 와일드와 비어질리 그리고 여러 데카당 작가들의 작품을 맡았던 말 그대로 데카당들의 출판인이자 동시에 고급 포르노그래피 출판업자로 악명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희귀 에로티카와 기이한 장정의 책으로 돈을 벌었지만 늘 예술가들을 후원하느라 빚에 시달렸고 결국 1907년 런던에서 파산 상태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비어질리가 리시스트라타를 사파로 그리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원전 411년에 처음 무대에 오른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리시스트라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여성들이 남편과 연인에게 성파업을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지쳐버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남자들을 향해 여인들이 평화를 가져올 때까지 잠자리는 없다고 선언하는 놀라울 정도로 대담한 플롯이죠. 본래 이 작품은 고대부터 외설과 풍자를 넘나드는 희극이었지만 비어질리의 손을 거치면서 여성의 음모와 과장된 성표현이 강조된 일련의 사파가 탄생합니다. 당시 영국법이 음란물을 규제하던 시대였지만 정작 문제 삼은 것은 고전 희극의 대사가 아니라 비어질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에게 지옥이 된다면 그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였던 셈입니다.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던 비어질리는 1897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결핵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에로틱한 작업을 죄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897년 개종 이후 1898년 3월에 죽음을 앞두고 그는 스미더스에게 리시스트라타와 모든 외설적 그림을 파기해달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거룩한 모든 것의 이름으로 외설적인 모든 그림을 파기해달라고까지 적습니다. 자신의 예술이 훗날 평론가들에겐 모던 스타일, 아르누보의 선구적 그래픽으로 불리게 될 줄 알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그림들 때문에 사후에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비어질리의 두려움과 스미더스의 계산이 완전히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비어질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대표작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스미더스는 그 부탁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는 리시스트라타 판본을 계속 팔았을 뿐 아니라 비어질리의 편지를 복사하거나 위조한 자료까지 애서가들에게 판매하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하늘의 심판을 걱정했고 다른 한쪽은 시장의 가격만 계산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어땠을까요? 리시스트라타는 교회가 정한 근대 이후에 금서 목록에 오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검열된 적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 작품은 여러 나라에서 공연이 제한되거나 상영이 금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사는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라타를 연극 검열의 가장 오래된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며 전쟁과 성, 권력을 동시에 건드리는 이 희극이 반복해서 당국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작품이 다시 크게 주목받은 것은 20세기,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면서입니다. 여성들이 성을 무기 삼아 군비 경쟁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설정은
군국주의와 핵무장 논쟁이 격렬해질수록 더 날카로운 상징으로 읽히기 시작했죠. 독일의 연출가이자 배우 프리츠 코르트너는 이 고대 희극을 서독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1961년 그는 텔레비전용 작품 디어 젠둥데어 리시스트라타를 연출합니다. 이 작품은 고대 아테네의 여인 파업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현대 서독의 거실 속 TV 화면으로 편입시켜 당시 논쟁적이었던 핵무기와 군비 확장 문제를 빗대어 비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던 몇몇 서독주의 방송국들은 이 작품이 시청자의 도덕적 감정을 해친다며 방영을 보이콧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사들을 보면 겉으로는 외설과 도덕을 이유로 삼았지만 그 이면에는 핵무장과 군사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희극이 20세기 서독에서 갑자기 문제작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대 위의 여성들이 군비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곧바로 현재의 권력자들을 향해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까요? 고딕 양식의 교회와 전쟁 기념비, 그리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이야기들일까요? 아니면 여성의 몸과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림일까요? 비어질리는 동성애 스캔들보다 외설적인 그림이 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은 듯합니다. 그래서 와일드와의 관계보다 리시스트라타 사파가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스미더스와 20세기 방송 검열자들에게 더 두려운 것은 사실 노골적인 에로티시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에로티시즘이 품고 있는 반전 반권위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종교적 공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지옥은 신 앞에서의 심판이고 또 어떤 이에게 지옥은 여론과 권력의 역풍입니다. 비어질리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원고와 판화를 걷어내려 했고 스미더스는 그 원고를 붙잡고 끝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니시스트라타는 2000년 동안 잊혔다가 다시 발견되고 에로틱한 선으로 재해석되었으며 냉전 시대에는 핵무장 반대의 상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 과정마다 누군가는 이 작품을 숨기려 했고 또 누군가는 더 크게 비추어 세상 앞에 내놓으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봅니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지옥을 부르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몸을 그린 선 하나일까요?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 한 줄일까요? 100년 전 한 예술가가 떨리는 손으로 남긴 편지를 떠올리며 우리 각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